지금부터는 고지혈증 유형별 맞춤 처방전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같이 잡아라 나왔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다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잡는 건 맞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이 작고 단단해서 혈관을 잘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관리해야 되는 건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스타틴과 같은 약을 써서 이걸 정확하게 잘 관리해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성지방이 되겠습니다. 스타틴 약을 써서 일부 중성지방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혈당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당뇨병 약제나 또는 환자가 식사나 운동요법 하시고 체중을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식사운동요법을 통해서 중성지방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계속 높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저희가 피브린산 계열의 약제나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그런 약물 치료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LDL은 괜찮은데 중성 지방만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빵, 면, 술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 교수님 이렇게 하면 진짜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 LDL이 괜찮고 중성 지방만 높은 경우에는 약제보다는 식이요법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식이요법은 중성 지방을 낮추는 음식보다는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되지 않은 밥, 빵, 국수, 흰쌀밥 이런 걸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단당류도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40대, 50대 남자에서는 특히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지나치게 할 경우에 중성지방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만 철저하게 금주하고 다시 검사하면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좋은 게 부족한 경우가 있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면요. 견과류, 고등어, 살코기 먹고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인지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놨죠. 네. 자, 첫 번째 값 열어볼까요? 짠!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는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들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을 권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식품 공개합니다. 자, 옆으로 가보시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멸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보충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뜻일까요? 네, 일단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법은 식품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운동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품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때는 식물성 기름이 혈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롭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이런 음식들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양제, 보충제보다 천연식품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이것을 차고 넘치도록 먹어라. 아, 뭘까요?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일단 반갑네요. 식이섬유, 저 앞쪽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 자, 과일, 사과, 파인애플 있고요. 곡물, 콩 종류 있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김, 역, 다시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교수님. 이제 사과나 파인애플 또는 이제 콩가루의 그 식품들은 되게 이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장내에 흡수되는 것을 갖다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런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것들이 다시마 이런 것들은 사실 식이섬유도 많고요. 저기에는 이제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긴산이라는 건데 네. 저는 알긴산이 네. 그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흡수를 막아줄 수 있어 저런 음식들을 갖다가 많이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지혈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하죠. 고지혈증 예방에는요. 하루 3번 제때 정량 식사가 꼭 중요하다고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전 세계 100세 이상 오래 장수하신 분들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니까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적당히 드셨다고 하네요. 이걸 정리해보면 고지혈증 예방에도 해당된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회식이 있다고 그러면 점심을 적게 먹고 저녁을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네. 삼시세끼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규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지혈증에 있어서도 이렇게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식습관과 더불어서 고지혈증을 극복하려면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 교수님 뭘 권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항상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지고 계신 질환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혈관이 이미 약하신 분이라면 더 열심히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치의쌤과 상의하셔서 콜레스테롤 치료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교수님. 그 이상지질증 진료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약 끊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상지질증은 나쁜 병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요. 이미 심장병 중풍이 생긴 건 레드카드, 퇴장을 잠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위험 인자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고 옐로우 카드라는 경고장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더 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약물이든 운동 식이요법이든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교수님. 예,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콜레스테롤이나 중소지방이 높아져 있다는 결과입니다. 사실 그런 결과치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너무 전전긍긍하다기보다는 사실 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지혈증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한번 고지혈증이 걸렸다고 해서 계속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또 이제 원인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새 교수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티벅 궁금증 열어볼게요. 백신 접종 전후에 고지혈증 약 먹어도 될까요? 항상 접종 전후로 맞아. 약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나 교수님? 네, 그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근육 주사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거는 병에 따라서 잠깐 하루 정도 중단하는 게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혈증, 고혈압 약 이런 약들은 접종 전후에도 반드시 드셔야 되는 반드시. 약입니다.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고지혈증 관련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열어볼게요. 당뇨를 21년 앓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당뇨약과 고지혈증을 오래 같이 먹었어요. 두 약을. 근데 어느 날 간 수치가 높아졌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정희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을 그동안 오래 드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사실은 드셨던 약보다는 최근에 어떤 지방간이나 다른 체중이 늘었거나 간 수치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처방하고 있는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간에 무리가 갈 만큼 그런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오랫동안 드셨던 약이고 갑자기 최근에 간 수치의 이상이라고 하면 네. 약제보다는 그 이외의 간 질환이나 또는 지방간 등의 다른 원인을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1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200, 고밀도 콜레스테롤 53, 53. 중성지방 124, 저밀도 콜레스테롤 122. 정상을 벗어난 듯합니다. 약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61세 여성이니까 위험 인자는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는 목표가 다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에서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61세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 인자는 하나 있지만 네. 다른 수치들이 그 안정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을 먹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인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64세 여성입니다. LDL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190에서 잘 내려가지 않아요. HDL은 한 45 정도 되고 중성지방도 정상입니다. 7,000에서 10,000보 정도 걷고 계시고 근력 운동도 하는데 왜 내려가지 않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정 교수님? 예. 네, LDL 콜레스테롤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1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약 드시지 않는 분들도 LDL 콜레스테롤 190 이상이면 저희가 유전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190 이상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유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가 잘 안 되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드시고 계시는 그런 약들도 충분한 효과가 되지 않을 때는 최근에 주사제도 있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쌤과 상의하셔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추가 요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고지혈증 관리법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